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원래는 8월 초에 해야 되는데 이제 휴가철, 그래서 아마 미리 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이런 건데, 장래 대통령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22, 한동훈이 19, 조국이 5,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 각각 3, 오세훈 2, 안철수 1, 그리고 38%가 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대선에 가면 이 38%라는 무응답이 대선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뭐 22%다, 19%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선 1년 전에 장래 정치 지도자 또는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트렌드라는 거죠. 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경향성이 어떠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졌죠. 뭐 0.73%포인트라는 아주 작은 한 25만 표 정도로 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그해 6월에 이재명이 15, 이건 이제 아마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4, 그런데 오세훈이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이었습니다. 왜?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2022년 6월 조사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생태탕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 아닙니까? 그 여파가 있을 때죠. 4.7 보궐선거 이후에.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유보가 46%. 아마 왜 이렇게 유보가 높은가? 그건 뭐 윤석열 후보는 이미 대통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장래 정치 지도자를 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 형식 뭐 이런 식이 됐던, 그러니까 아주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9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취임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한 4개월쯤 지난 뒤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최고치를 달성했을 때입니다. 27%. 이게 최고치입니다. 몇 개월, 3개월 전인 6월의 15%하고 따지면 뭐 엄청나게 뛴 거죠. 그리고 이후 12월에 23%, 2023년 3월에 20%. 이렇게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20%대 20과 25%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2월에 보면 반짝 또 26%로 뛰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2월이거든요. 올해 2월에 굳이 26%씩 뛸 이유가 있었나? 이때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문제가 한참 피크에 올라 있어요. 총선 2달 앞두고. 그럴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26%로 반짝한 거 외에는 지난 2년간 19에서 23,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대략 오차범위 냅니다. 19에서 23.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또 4월 총선 직후에 셋째 주죠. 24%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26, 4월 셋째 주에 24를 제외하고서는 19에서 23을 왔다 갔다 한다. 완전히 박스권에 갇혔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봐도 1월, 2월에 35% 정도 되고요. 총선 직후인 4월 셋째 주, 아까 이재명 차기 지도자 뭐 여기에서
26%를 기록했다는, 24%를 기록했다는, 그때도 31%. 민주당 지지도도 딱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장래 대통령감이라는 지지, 이거하고 민주당의 지지, 이게 딱 그냥 요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서 딱 갇혀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작년 말에 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한 적이 있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등장했고, 김건희 이슈가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이슈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동훈 등장을 빼고서는 민주당에 다 호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 반사 이익을 챙겨갔어야 되는데 챙겨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악재가 민주당의 호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수의 중도층이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간의 경쟁은 이미 끝난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래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요만큼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 외에 그 추가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딱 고정 지지층 외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년 내 처음인 당대표의 제도전환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악재고 민주당에도 악재입니다. 아니, 과거 DJ는 당대표와, 그러니까 당 총재,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런 걸 겸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에 반복하겠다는 이재명.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고정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에게는, 민주당에게는 호재도 악재도 꿈쩍 안 합니다. 당 지지율, 개인 지지율 다 꿈쩍 안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4년 7월 말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더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 나빠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빠질 것도 더 보탤 것도 없다. 그건 이제 이재명 또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뭘 초래할까요? 그게 지금 탄핵, 온갖 법안 독주, 국회 독재, 이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더 빠질 것 없어. 여기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2년 가까이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설령 빠지더라도 우리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년 후년 지방선거 몇 달 앞두고서 그 지지율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작전 이런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기술이 이재명한테는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라는 사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따지면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요, 이재명은 건재하다. 다만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최소 한 2개 정도, 이제 이번 10월 11월 지나면 2개 정도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하나 정도가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 2개는 그때까지는 또 2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변수라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더 빠질 것도 없다. 보탤 것도 없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는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이상 지지율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38%가 이 장래 대통령감에서 무응답을 얘기했다고 했죠.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도층이라는 겁니다. 38. 흔히 왜 334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장래 대통령감 조사에서 보면 334가 딱 맞습니다. 30%는 국민의힘, 30%는 민주당, 그 다음에 40%는 중도. 근데 38%가 무응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월 11월에 이재명 그 피고인의 우의증교사 혐의 재판,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흔들림이 없을 것인가?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을 장래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는 22% 별로 흔들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2%가 그냥 한 20, 뭐 19, 뭐 이 정도로 떨어지겠죠. 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2개씩이나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재명 피고인은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할 겁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피고인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낼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질질 끌고 있습니다. 왜? 무죄가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기 때문에. 국민들도 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우의증교사와 선거법 재판이 이제 유죄로 나오면 이 22%라는 걸 흔들리지 않겠지만 중도층은 좀 흔들린다. 그럼 중도층이 이재명이라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왜 지지율이 이재명 그 장래 대통령감이라는 답변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느냐 하는 걸 지금 대책회의도 열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마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뭐 뻔한 거죠. 국민들도 다 아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민주당은 이제 22% 밑으로 더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없는 상태 또는 지리멸렬한 상태의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입니다. 자, 이제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고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또 떨어질까요? 저는 뭐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든다는 얘기는 이 체제를 붕괴시켜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옹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최고위원들을 대거 사퇴시켜서 비대위로 넘어가는 방법, 그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팀 한동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한계의 이게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모델처럼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윤리위원장은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취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과 한동훈은 다르죠. 이준석은 그래도 뭔가 징계할 건덕지라도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따로따로 외면해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외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뭔가를 했을 때 국회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지. 그렇잖아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판에 국민의힘마저 돌아선다. 그건 뭐 얘기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거고요. 그래서 현실인식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이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했던 상태에서의 지지율인데 10월, 11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임기 절반을 지납니다. 지금까지는 오르막길이었다면 거기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기 종반을 향해 치닫는 거, 후반부를 이제 향해 치닫는 거거든요. 역대 한국 정치사를 봐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런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 박스권, 그리고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이게 이번 총선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10월, 11월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오를 일은 별로 없고, 특히 그 올해 총선에서는 중도층을 대거 이제 흡수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종섭 문제, 김건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종섭, 김건희 문제 아마 몇 달 내로 대략 뭐 공방은 남겠지만 매듭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롭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그 4월 총선거 같은 중도층을 유인할 그 요소도 이제 더 이상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없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공수처 이 최상병 문제, 김건희 문제 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오히려 그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과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부분, 우리가 이제 중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게 그 카드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